자, 때는 1400년 11월 13일. 이날은요, 새로운 조선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개경 수창국에는요, 왕실 종친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잠시 후 용머리 장식이 달린 화려한 가마가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선 예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리죠. 그 남자가 누구다? 이방원. 예,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쓸 태종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모두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마음을 경건히 하고 힘써 나를 돕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 뿌듯한 미소를 띠고 태종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의 조강지처 원경왕후였습니다. 남편이 왕위에 오르는 이날 원경왕후는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크게 감격했겠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의 주기만을 위해 달려온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태종과 원경왕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을 돌려서 고려시대 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1382년 개경의 한 양반집이 잔치 준비를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결혼식을 준비하던 혼주는 누구였을까? 자, 바로 이 인물입니다. 민제. 고려 말 중앙정계에서 요직을 두루 맡던 인물로요, 왕실과 귀족들의 그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문도 대단했습니다. 민제는요, 권문세족 여흥민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흥민씨 가문이 단순한 권문세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흥민씨의 위세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거든요. 재상지종,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재상의 가문이란 뜻입니다. 즉, 왕을 보필하는 재상을 줄줄이 배출하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명성, 권세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집안에서 열리는 결혼식. 야, 그러면 이 결혼식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자, 민제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도. 자, 이 민제는 부인인 여산송 씨와의 사이에서 7남매. 그렇죠. 그러니까 4남 3녀. 그렇다면 이 4남 3녀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다? 원경왕후였던 것입니다. 자, 민제는요, 첫째 딸 이후에 10년 만에 둘째 딸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끼고 예뻐했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고요, 둘째 딸이 특히 사랑받았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맑고 아름다우시며 총명하시고 인자하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요, 민제가 드린 사위의 정체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사실 저희 앞에서 봐서 네, 왕이잖아. 당연히 왕. 알고 있죠. 이방원. 네, 맞습니다. 바로 이방원.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왜 이방원을 보고 의아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려에서 비주류 무인이었던 이성계 집안의 5째 아들 이방원은 사실 집안만 놓고 보면요, 이거 뭐 영민씨 집안과는 크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민제는 이방원을 사위로 받아들였을까? 사실 민제는요, 일찍이 이방원을 좀 사윗감으로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결혼 전에 이방원은요, 개경으로 유학을 와서 이성계의 경처 강씨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방에서 온 이방원이 모두가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뭐였냐면요, 날고 긴다는 권문세족 자제들 사이에서 성균관 입학시험인 진사실 무려 2등으로 당당히 합격을 한 거예요. 중앙정계에서 발이 넓었던 이 민재의 귀에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총명하다라는 소문 들렸겠죠. 그죠? 이 민재는요, 이방원이라면 민씨 집안 사이로 합격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대된다. 한번 믿고 키워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민재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이 바로 18살 원경왕후와 16살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1388년 5월 원경왕후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이닥칩니다. 요동으로 가던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린 사건, 뭔가요? 시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으로 회군해서 단숨에 권력을 장악한 사건. 그렇다면 이런 이성계 행보에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 어떻게 했을까요?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은 역성혁명에 찬성하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 최고의 권력을 움켜쥔 시아버지를 보면서 원경왕후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꿈이 싹트기 시작하죠. 시아버지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구나. 그러면 시아버지의 대업을 목숨 걸고 돕고 있는 똑똑한 내 남편도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1392년 7월 마침내 시아버지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만에 왕가의 일원으로 올라선 원경왕후. 그런데 얼마 후 원경왕후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개국 전까지만 해도 남편 이방원 편이었던 시어머니 강씨가 돌변한 겁니다. 왕비가 된 이방원의 계모이자 원경왕후의 시어머니 강씨는요, 자신이 낳은 아들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배다른 아들인 이방원은 궁에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강씨는요, 이성계의 오른팔 누구와 손을 잡습니다. 바로 정도전.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시댁으로부터 배척당하길 장장 6년. 어느 날 남편 이방원이 집으로 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도저히 정도전을 그냥 둘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사병 협파. 정도전의 주도 아래 왕자들이 갖고 있던 사병을 다 몰수하려고 한 겁니다. 자, 사병까지 내놓은 마당에 만약 정도전 일파가 먼저 나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이방원은요, 정도전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정도전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정도전의 비호를 받던 세자 이방석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다음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1398년 움츠려 있던 이방원이 칼을
됩니다. 바로 왕자의 난. 원경왕후 입장에선 사실 이 남편의 선택은요, 가족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만약 1차 왕자의 난이 실패하면 민씨 집안까지 싹 다 역적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원경왕후가 조용히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이방원 앞에 뭔가를 내놨죠. 사병을 빼앗기던 날 숨겨놓은 것들입니다. 30명 정도는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이 몰래 병장기를 준비하여 변고에 대응할 계책을 하였던 것이다. 원경왕후는요,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무기와 갑옷을 내놓으면서 당차게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경왕후는 돌아가는 판세를 제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사병혁파? 이거 남편 힘 빼기다. 남편도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그래서 사병혁파 어명이 떨어질 때쯤 원경왕후는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몰래 불러들입니다. 바로 첫째 남동생 민무구, 둘째 남동생 민무지를 부릅니다. 둘은요, 당시 궁에서 장군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원경왕후는요, 바로 이 두 남동생을 통해서 무기와 갑옷을 빼돌렸고요, 그걸 친정집에 숨겨둔 겁니다. 원경왕후를 필두로 민씨 집안 역시 한마음으로 이방원을 지원합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민무구와 민무질 두 남동생은요, 군사를 대동해서 이방원의 편에 섭니다.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은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다, 굳게 믿고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결정적인 도움 속에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대성공. 눈엣 가시였던 정도전 척사라고요, 세자 이방석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원경왕후는 타고난 정적 감각과 대담함을 발휘했고요, 남편이 권력을 거머쥐도록 서포트한 내조의 여왕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렇게 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한 뒤 정종이 왕위에 올랐고 나라의 실권은 남편 이방원이 틀어주게 됩니다. 사실상 이방원이 보위를 물려받는 교두보와 같았던 그 시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00년 1월 원경왕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넷째 시속 이방간이 남편을 치고 차기 왕이 되겠다며 난을 일으킨 겁니다. 예원 씨, 이 사건이 뭐죠? 2차 왕자의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이방원 어땠을까요? 동복 형제를 칠 수는 없다 라면서 이방원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숨과 고뇌를 옆에서 지켜본 원경왕후. 원경왕후는요, 남편 이방원을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부인이 곧 갑옷을 꺼내 입히고 단위를 더하고 대의에 의거하여 권하여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이방원은 마음을 다잡고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러 오는 넷째 형과 맞서기 위해 출격했죠. 그렇게 벌어진 2차 왕자의 난. 원경왕후는요, 팽팽한 교전 상황을 전해드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 눈앞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방원이 타고 나간 말이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남편이 죽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겠죠.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스스로 싸움터에 가서 공과 함께 죽으려 하여 걸어서 가니 시녀 김씨 등 5사람이 만류하였으나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전쟁터로 나가서 남편처럼 싸우다 죽겠다는 투지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전쟁터로 가려는 원경왕후와 시종들의 신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의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근처에 사는 노파가 이방원이 대승을 거뒀다고 전한 겁니다. 원경왕후의 결단력과 믿음 속에서 마침내 이방원이 모든 정적을 해치운 겁니다. 그렇게 1400년 11월 남편 태종이 즉위하고 자신이 왕비가 되는 순간 그때 원경왕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렇게 왕비의 집안이 됐으니까 민재는 왕의 장인으로 부원군 자귀를 받았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1차 왕자의 난에서 무기와 군사를 대동하고 함께 싸운 공로로 공신에 책봉됐습니다. 원경왕후는요, 완벽한 중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경왕후는요, 내 손으로 만든 왕 태종이 좋은 왕이 되도록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원경왕후가 중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경연청이 뭐예요? 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곳, 비즈니스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와서 12일 동안 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10여일 동안? 맞습니다. 자, 이 일은요, 태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방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눈이 있는데 막 수근수근거리죠. 기록엔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중궁의 투기? 투기했어요? 왕이 침전을 옮겨 지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원경왕후의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 부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 원경왕후 기분 어떻겠어요? 너무 나쁘죠. 장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봐줬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당연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고, 그러자 태종이 원경왕후의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태종이 후궁을 들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외척 경계.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른 지 6개월. 그 무렵 원경왕후를 더 화나게 하는 남편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태종이 정비전의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쳤다. 정비전은요, 바로 원경왕후가 지내던 곳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제 시녀랑 환관을 내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태종이 원경왕후 처소에 궁녀와 환관 등 20여 명을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수족을 잘라버린 거죠. 이때도 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크게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자, 부부 싸움의 발단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번에는요 궁녀에게 승인을 내렸거든요. 승인이 뭔지 아시죠? 아, 네, 네. 그런데 그 승인받은 궁녀의 정체에 원경왕후가 완전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녀는 더 이상 태종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자, 어떤 궁녀길래 그랬을까요? 원경왕후의 신녀? 맞아요. 맞구나. 와, 그러고는 좀 선을 넘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원경왕후가 궁 밖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시녀였던 겁니다. 원경왕후는요 당장 그 궁녀를 데려다가 처신 잘못했다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태종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내가 품었던 그 여인이 지금 가서 혼냈대. 자, 그때 이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경왕후 심했다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아예 그냥 중군정 시종들을 싹 다 없애라면서 초강수를 둔 거죠. 와. 화를 사귀고 또 사귀던 원경왕후. 그런데 몇 개월 후 원경왕후의 속에 천불이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의 가례, 즉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신랑의 정체 설마. 누굴까요? 내 남편? 맞아요. 설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왜? 아니, 잠깐만.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가례를 치르신다는 것은 다시 장가를 가신다는 말이옵니다. 헌데도 정녕 가례색을 설치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작정하고 성대한 결혼식까지 새로운 후궁과 열겠다 폭탄선을 한 상황. 자, 원경왕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절대. 원경왕후는요 당장 태종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속상한 게 다 담겨 있다. 화가 아니라 속상한 속상해. 마음을 썼네요. 계속되는 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불같은 부부싸움. 허허, 그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난리겠죠. 냉합니다, 냉. 결혼식을 준비하던 신하들이나 왕실 가족들은 이 가시방석이었겠죠. 그럼요. 이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중 한 인물은요 이번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낍니다. 바로 당시 상왕이었던 정종. 정종은요 동생 태종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찌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척자가 없어도 어릴 적 정으로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 말은 하물며 야 너는 척장전을 낳아준 원경왕후가 보고 있는데 후궁 드린다고 야 그것도 결혼식까지 하는 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전한 겁니다. 결국 태종은 알겠다면서 결혼식을 취소합니다. 오, 우와. 진짜요? 진짜? 의외네요. 우와. 태종과 후궁의 결혼식이 취소된 걸로 원경왕후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아니요. 아, 맞습니다.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원경왕후는요 후궁 입궁에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어 들어 눕습니다. 태종은요 이후로도 계속 후궁을 들였고요 원경왕후는 계속 분노합니다. 그 중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신분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 보시죠. 포천의 기생. 아, 기생.
가희야는 처음에 가물을 잘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었다. 자, 태종이 이번에 픽한 후궁의 정체는 누구다? 기생. 네, 바로 기생 가희야였습니다. 여인들의 신분 따윈 상관하지 않고요. 마음에 들어. 그럼 곁에 둡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 오른 태종의 후궁은 무려 1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